지난 시간에는 힘에 의한 압력과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제를 잘 푸셨나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수학이라는 것은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업무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학문이에요. 자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학습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산업 현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힘들게 힘을 쓰면서 어려운 가운데 노동을 했지만 요즘 산업 현장은 거의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된 산업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은 자동화된 기계를 제작하거나 수리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셈을 더하고 나누고 빼고 이제 그런 계산은 컴퓨터가 하고 계산기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냈던 그 수학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 계산기를 써도 됩니다. 다만 그 개념만큼은 이해하고 넘어가 주길 바랍니다. 그 엔지니어들은 기계의 원리를 파악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치거나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2014년 4월 15일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가던 배가 침몰했던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일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운전을 잘못한 선장의 잘못이다, 아니면 그 당시 대통령이 잘못이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선생님은 엔지니어로서 세월호의 설계를 변경하고 실제 배의 구조를 변경한 당시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힘에 관한 공학적 원리를 무시하고 단순히 짐을 많이 싣거나 사람을 많이 태워야 한다는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운 그런 채 배의 구조를 변경했던 그 사람들 덕에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학생들이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포함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비극의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즉,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알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다치거나 아픈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펼치게 될 기술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고 해주고 계시지만 그 뒤에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검사하고 약을 생산하는 장비는 모두 다 자동화 장비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화 장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처음 공업계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는 없지만 이 학교에 들어와서 실망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호하는 기술자가 될 것이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힘을 내서 학습에 임해 봅시다. 압력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제곱이라고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을 킬로그램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뉴턴이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뉴턴 퍼 미터 제곱은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kg 포스 퍼 미터 제곱은 9.8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고 이것은 바로 9.8 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파스칼 누군가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스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사람이 압력에 대해서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국제적으로 쓰고 있어요. 즉 1kg 포스 퍼 미터 제곱은 9.8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9.8 파스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1파스칼은 0.102kg 포스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고기압이나 저기압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그 이야기는 압력에 대한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정한 위치의 압력이 주변의 압력보다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의 압력보다 낮으면 저기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끼지는 못해도 우리 주변에는 공기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공기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에너지와 힘은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의 압력 에너지는 저기압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바람이 부는 원인 중에 하나죠. 이러한 압력 에너지의 흐름을 이용해서 자동화 장비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압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과 일, 압력, 파스칼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압력의 단위를 이야기하다가 저기압과 고기압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압력 단위를 이런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제곱이나 그냥 파스칼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의 공기 압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바는 10만 파스칼을 1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는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이 10만 파스칼은 메가라는 단위를 써서 메가는 100만 분의 1이니까 0.1 메가파스칼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면적을 미터 단위에서 센티미터 단위로 줄여서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1반은 1.02kg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비슷하죠? 1바 1kg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로 압력 단위는 바, 메가파스칼,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림에 보면 압력 게이지 사진을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보신 분 있나요? 이게 뭐냐면 특정 위치에서 압력을 측정할 때 이런 게이지, 즉 측정기를 사용하는데 단위가 밑에 보이죠? 화면으로 안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학습 자료에 있습니다. 단위가 밑에 보이죠? 검정색 숫자는 안쪽에 있는 검정색 숫자는 메가파스칼 단위고 바깥에 있는 빨간색 숫자는 바 단위입니다. 기기의 압력을 측정할 때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듯이 눈금도 잘 읽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단위를 잘못 읽으면 완전히 엇나가는 것입니다. 자동화 기계에서 고압가스나
유독가스와 같은 화학 제품을 취급하는 기기에서 이 압력 측정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압력 측정기와 함께 압력의 종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공기가 전혀 없는 진공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압력을 절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기로 측정하는 압력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진공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을 절대 압력, 현재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압력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지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플러스 게이지압 또는 그냥 게이지압이라고 부르고,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마이너스 게이지압 또는 진공압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압, 즉 현재 우리 주변에 위치해 있는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PAMB라고 표시합니다. AMB는 ambient, 주변, 대기를 뜻하는 ambient의 약어를 따서 압력을 나타내는 P라는 문자 아래에 AMB라고 표시해주죠. 표준 대기압은 지구가 기준점에서 평균적으로 측정되는 압력을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고 1atm이라고 표시합니다. 새로운 단위가 나왔네요. atm이라는 단위도 자주 쓰입니다. 1atm은 1.0332kg/cm²이고 0.1메가파스칼이면서 0.013바입니다. 외워야 되냐고요? 외우면 좋겠지만 대략적으로 압력 단위마다 비교해서 어느 정도 크기구나 라고 감을 잡고 있고, 그리고 그 단위가 무슨 뜻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스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파스칼에게 영감을 준 토리첼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기압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토리첼리, 중학교 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파스칼이 뉴턴보다 한 20년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토리첼리는 파스칼보다 한 15년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 같으면 토리첼리가 한 뉴턴의 아버지나 큰아버지 뻘 정도, 35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 되고, 파스칼은 뉴턴의 한 삼촌 정도 나이가 되겠네요. 2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은 대로마 제국의 중심인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갈릴레이의 조수로 갈릴레오 조수로 잠깐 있었는데, 갈릴레오가 죽고 나서 자신이 모시고 있던 갈릴레오 뒤를 이어서 피렌체 교수로 했었어요. 토리첼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는 이제 갈릴레오 연구가 이단 재판을 받았다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갈릴레오가 죽은 후에 2년 뒤에 갈릴레오가 죽기 전에 제안에 따라서 토리첼리는 이게 진공을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1.2m의 유리관을 수은으로 채우고 거꾸로 세웠을 때 수은이 관 아래로 떨어지면 그 빈 공간이 진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수은 기둥은 높이가 어느 때라도 수은 조부터, 이 수은의 수면으로부터 항상 76cm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토리첼리는 이것이 바로 외부로부터 공기가 누르는 압력 때문에 수은이 위로 올라가고 이 수은 기둥의 높이에 의한 압력이 바로 대기압의 압력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 atm, 1 표준 대기압을 760mm Hg라고도 표현하고 760 토르라고도 표현합니다. 압력의 단위가 더 많아졌죠. 밀리미터 Hg나 토르라는 단위는 주로 절대 압력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하고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나 메가파스칼 단위는 게이지 압력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압력의 단위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데 더 많이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진공압은 이제 주로 베큐압이라고 하는데 자동화 장비에서 물건을 흡착하거나 가스를 빨아들일 때 진공압이 필요합니다. 가전제품 중에 청소기가 진공압을 사용하는 예가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청소 많이 하시나요? 로봇 청소기가 바로 이런 진공압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기계입니다. 진공압도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압보다 얼마나 낮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측정할 때 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압력에 대해서 파스칼과 토리첼리를 통해 정의와 단위를 배웠습니다. 아직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문제를 못 푸셨다면 이 시간이 끝난 후에라도 꼭 풀어서 오늘 중으로 선생님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선생님이 내준 문제의 해설을 해주고 그동안 배운 공압을 이용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장비, 일을 할 수 있는 부품인 공압 실린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